메리테라님 책 잘 읽었습니다. 언제쯤 삼본, 중동, 분당, 일산이 재건축이 될까요? 아무래도 뭐 하나 무너져야 할 수 있는 건가요? 재건축 진행은 빨리 되지 않을 거고요. 내년 초에 총선 있잖아요. 근데 총선 전에 우리 노후계 도시 특별법 세부 지침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때 발표가 되고 나서 그때 조금 말이 나올 수 있는데 하락장에서의 그런 호재는 의미 없다. 1도 없다. 그냥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전저점에서 5에서 10불, 그러니까 물론 입지마다 틀려요. 제가 그걸 또 패턴을 조사를 했거든요. 1급지 애들이 전저점 찍은 거에서 얼마나 그 이후에 하락이 끝났을 때 얼마까지 더 떨어지냐. 2급지는 얼마 떨어지냐. 3급지는 얼마 떨어지냐. 이거를 각 지방마다 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1급지 애들은 지난 전저점 2008년도에 축 한번 꺼져서 절벽에 마지막에 전저점을 찍은 가격이랑 2012년에 전저점 찍은 가격이랑 차이가 없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2012년 하반기에 전저점 찍은 가격에서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 5에서 한 10% 빠진 가격에 급매를 봤다. 또는 내가 그 이상을 경매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지역에 상관없이 본인이 거주하는 본인의 솔직히 서울, 강남 다 좋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돈이 한계가 있으니까 본인이 보는 지역 안에서 1급지나 2급지 뭐 나홀로 떨어진 거 외곽 이거 보시지 마시고 지금은 좋은 지역 좋은 볼 것만 보시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1급지 2급지 안에서 그렇게 가격이 메리트 있는 애가 나오면 갈아타기 하면서 자산을 점프하면서 이따가 회복되면 그런 애들이 한번 갈아타기에서 더 좋은 데로 가면 걔네들이 더 상승하거든요. 그럼 또 갈아타기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내가 꼭 투자를 못 하더라도 그 갈아타기만 잘해도 자산을 점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서울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네. 수도권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셔서 보셔야 될 게 네. 이후에 회복이 나타나면 물론 이후에 이제 지방 얘기 또 이따 물어보실 때서 지방 얘기 나오겠지만 규제는 지방 먼저 풀어줄 거예요. 근데 내가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 뭐 이후에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지방이 먼저 움직일 것 같긴 한데 그 이후에 어쨌든 수도권이 좋아질 때 다음에 수도권의 회복장이 나타날 때의 모습이 지금에 나타나는 모습이랑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매수자는 거의 비슷하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타나는 23년도 상반기에 나타난 매수대의 특징이 사람들이 신축을 좋아하고요. 입지 좋은 걸 좋아하고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걸 좋아했어요. 그러면 이후에 나타나는 회복장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왜냐면 3년 이후부터 회복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3년 후에는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신축이 더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지금의 신축이 더 강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신축이 강세를 보였던 지역이나 그런 패턴처럼 이후에도 그렇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지금의 분위기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놓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그 서울 기준으로 제가 뽑아왔어요. 서울이 4월에 별로 많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3천? 근데 그 중에서 거래량, 이게 지금 거래량 수는 전월세 거래량 순으로 뽑아놨어요. 네. 왜냐고 한다면 지금 회복장을 보이는 수준의 좋은 지역도 저는 안정성을 항상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실수요가 받쳐주고 그나마 전월세도 작년 2022년 하반기엔 전월세 거래도 진짜 많이 줄었었잖아요.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에 그동안 밀려왔었던 전월세 거래량이 쏟아지면서 거래가 확 됐었는데 그 거래량이 잘 보이는 실수요가 짱짱하게 받쳐주는 지역 위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도 전월세 거래가 잘 되는지 실수요가 받쳐준지 보고 거기서 고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월세 거래량 높은 순으로. 이때는 저희가 거래량이 2012년의 거래량보다도 지금 못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거래 비율은 크게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먼저 보는 거야. 그럼 거래량을 먼저 봤을 때 그나마 지금 서울이 3천 세대 거래됐는데 지금 매매 거래량 말고 전월세 거래량은 23,000건이 거래됐어요. 23,000건 중에 강남이 3,000건이 좀 안 되게 2,293건이 거래됐죠. 네. 송파가 2,000건. 어쨌든 그래서 지금 올해 초에 뉴스에서 나왔던 지역들이
어때요? 고스란히 나와 있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매매 거래량 순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매매 거래 비율 순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네. 전월세 거래량 순으로 세웠어요. 네. 그랬더니 지금 시장의 패턴이 보이는 거죠. 근데 노원구, 서초구, 이제 구로구 보면 아시겠지만 노원구 빼곤 다 강남 쪽에 속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죠. 마포구는 그 밑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4월의 패턴은 강남 쪽이 강하게 나타나고 전월세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 위주로 매매 거래량도 좋은 분위기가 나와서 거래는 많이 되지 않더라도 가격은 신고가를 찍어주면서 뉴스에 이제 활활활 타오른다, 뭐 가격이 오른다, 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왔던 거죠. 그런 분위기가 5월에도 유지가 돼요. 어때요? 송파, 강남, 노원, 서초. 근데 노원구는 좀 특징적인 게 여러분들이 강북 쪽에서 이제 실거주를 하시는 수요분들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게 노원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강남 지역들 안에서 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강남 3구 중에 송파구가 유독 티가 많이 났잖아요. 네. 서초, 강남에 비해. 네. 그래서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강남 서초도 이제 새 아파트들이 최근에 좀 많이 들어섰지만 송파구가 대단지면서 새 아파트면서 준신축급 좋은 입지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18년 이제 파리 대책 이후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도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하락장 겪을 때 송파도 가장 빠르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23년도 상반기 반등이 됐을 때도 가장 먼저 반응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송파예요. 그래서 송파구가 지금 리드를 하게 있는 거죠. 송파는 항상 뭐 뉴스에서도 언제나 그 단지 이름이 항상 송파 잠실 쪽 그쵸.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송파 잠실에서 에너지가 머물렀지 그 밑으로는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물론 장지랑 위례, 송파의 위례도 속해 있잖아요. 거기에 전월세 거래라던가 매매 거래가 많이 되긴 했어. 근데 뉴스에 뜰 정도로 신고가를 막 갱신하면서 막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할 만한 자극적인 내용은 잠실 안에서 끝났다는 거지. 그 에너지가 밑으로는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딱 느낌 오시죠? 딱 그 갈 때만 가고 안 갔구나. 그런 느낌이 들고 헬리오가 송파의 헬리오가 전월세 거래가 쫙 빠지면서 그 에너지가 이제 성남이나 그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이제 여기에 데이터에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6월 달로 가보면 그때는 이제 강남 서초 송파가 이제 3, 4월 원래 송파가 12월 1, 2월 달에 사실 가장 피크 쳤었어요. 그리고 3, 4월에 이제 가시화되고 5월 달까지 데이터에 나타나다가 그 이후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지역이 올라오는 순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강남구가 올라오게 됐고 강남과 전월세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됐잖아요. 매매 거래량도 이렇게 되고 이 상태가 6월 달까지 유지가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거래량은 크게 늘거나 줄거나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에서 쭉 가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1, 2% 정도는 조금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에너지가 막 그렇게 확 타오른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최근에 이제 임장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서울에 진짜 에너지 있고 좋은 데만 좋지 나머지는 되게 썰렁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공부를 조금 해두셔야 돼요. 내가 지금 에너지 있는 게 어느 정도 에너지가 붙었을 때 요 정도 가는지를 확인을 해놓으면 다음에 회복장이 왔을 때 내가 좋은 지역 먼저 갔을 때 이 분위기면 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경험을 못 해놓은 상태에서 가면은 과연 이게 하락장이 끝나고 회복장으로 넘어가는 건지 아닌 건지 본인이 이제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리고 요새 사장님들 가면 분위기 안 좋은 데 가면 왜 왔어?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본인이 그런 분위기에서 선진입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해놓을 필요가 있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월세 거래량 자체도 뒤로 갈수록 좀 줄어요. 거래량 자체가. 지금 서울도 그렇잖아요. 전월세 거래량도 2만 건에서 2만 건이 넘었는데 2만 건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월세 거래량도 사실은 상반기에 23년 상반기에 거래를 많이 하셨어요.
할 사람들은. 그래서 조금 에너지가 전월세도 좀 줄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8월 달에 50% 거래 비율이 올라갔지만 어때요? 3,700건. 뭐 여전히 뭐 3,000건이고 전월세 거래량은 어때요? 18,000건으로 줄었죠. 네. 8월 되니까 다들 놀러 갔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9월 달로 한번 봐볼게요. 매매 거래량이 34.2%로 10% 줄었죠. 확 뭐, 줄었죠. 명절이 있어서? 명절이 있어.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상승장이 한참 뜨거웠을 때는요. 그런 거 없었죠. 추석 전후가 더 난리 났었거든요. 매물 없어. 왜냐면 추석 명절 지나고 나서 사면 가격이 그만큼 더 오르고 매물 더 없다 그래가지고 명절 전에 막 다 어떻게든 살려고 막 난리 났었거든요. 지금은 명절이라서 거래가 안 되겠거니 이런 분위기로 바뀐단 말이죠. 그리고 전월세 거래량도 14,000으로 줄었어요. 지금 느낌 오시나요? 4, 5월 달이랑 6, 7월 달이랑 8, 9월 달이랑 확 바뀌는 게 느껴지세요? 데이터로도.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강동구, 노원구 이런 데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전월세 거래량도 12,000, 11,000건으로 내려온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은 전월세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약간 소강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시장 강도를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 강도로 보실 때 그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에너지 있는 데는 어디야?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누가 좋아? 난 모르는데 근데 우리 집은 어떤데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시장 강도 열으셔가지고 지금 0을 넘어선 지역이 있고 넘어서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 그나마 실수요자들이 움직일 만한 사람들이 이 정도 가격이면 사겠다고 하는 약간 정말 그 가치를 인정한 사람들만 움직였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영향을 받았던 지역이냐 아니냐를 우선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실 줄 아셔야 되잖아요. 구별을 했을 때 우리 지역이 아직 0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면 조금 우리는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지역이구나. 회복 탄력성이 좀 느린 지역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송파는 100이 넘었어요. 사실 상승장에서도 100을 넘으면 열기가 엄청 뜨겁다라고 판단을 하는 분위기거든요. 네. 지금 상반기에 지금 10월인데 송파가 시장 강도가 물론 이전보다는 약해졌지만 그래도 100이 넘어선 상태라고 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도자랑 매수자랑 이제 밀당을 하는 상태인 거예요. 이러니까. 근데 0에 못 미친 지역이 있잖아요.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종로구, 구로구 가보세요. 분위기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안 좋습니다. 그냥 그래. 뭐 요새 하락장이잖아. 요새 돈 없어서 사람들이 거래 못해. 뭐 이사철 됐으니까 좀 좋아지겠지.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마포는 아니라니까요. 마포는 매물 없어. 가격 올라갈 거야. 빨리 사야 돼. 이런 얘기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시장에 같은 시기인데 지역에 따라서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후에 회복장이 있을 때 먼저 올 지역, 아닌 지역. 그래서 지금 사실 내 집 마련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 집 마련할 돈 없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급하게 내 집 마련을 하시지 마시고 내 집 마련할 돈을 마련한 다음에 내 집 마련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 내 집 마련하기 전에 조금 요새 상생 임대주택도 아직 받고 있잖아요. 제도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갭으로 지금 분위기 좋은 지역에 하나 사놨다가 나중에 그걸 팔고 나중에 갈아타는 식으로 내 집 마련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급하게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전저점 대비해서 가격이 메리트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경우 또는 지금 현 시세에서 최소한 20% 이상 싸게 받을 수 있는 경매로 접근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 외에는 딱히 근데 전세는 어때요? 봐봐요. 매매 시장 강도는 제일 높은 송파가 116이에요. 전세 시장 강도는 송파가 181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 어때요? 거의 다 100에서 넘어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매 시장 강도보다 전세 시장 강도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전세 만기 도래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전세를 알아보고 뒤로 가지 않는 게 훨씬 전세 보증금을 싸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후에 0보다 밑에 있는 애가 하나, 둘, 셋, 넷, 5개였잖아요. 서울에서.
근데 얘는 지금 2개밖에 안 돼요. 음. 그리고 나머지는 100 언저리에 있는 지역들이 훨씬 많고 그런 애들은 한강을 끼고 있는 강남 지역과 강북 지역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